만에 하나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어디까지나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의 현대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단순히 병력 수의 규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나 전투의 승패가 갈리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비 병력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전쟁은 일종의 국가 총력전 양상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또 연구소장으로 또 재직 중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군사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이제 GFP,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데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이제 GFP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2024년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5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아마 36위로 3단계 좀 하락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러한 GFP의 발표 순위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단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궁극적이자 그리고 가장 최악의 무기라 불렸던 핵무기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부분이 GFP의 군사력 순위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나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지 않고 한 나라의 국력 또는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백서를 좀 들여다보면 북한의 군사적 수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병력 수, 상비 병력 수를 128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 지금 상비 병력을 50만 내외로 보유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상비 병력 수를 얼마만큼 보유했느냐도 사실은 군사력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현대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단순히 병력 수의 규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나 전투의 승패가 갈리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상비 병력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전쟁은 일종의 국가 총력전 양상입니다. 즉 그 국가가 지닌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요. 근데 북한은 인구 2,500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 5,200만이죠. 만에 하나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못지않게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그러한 동원 제도와 예비군 제도를 현재 보유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비 병력 수준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육해공군 해병대, 그러니까 사실은 육상과 그리고 공중, 해상에서의 이제 다양한 무기체계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상 화력 체계는요,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화포수만 우리가 한 5,6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5,600여 문이라고 하는 화력 체계는 유럽의 모든 나라의 지상 화력 체계를 다 더한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북한군도 우리 못지않게 이런 지상 화력 체계에 대한 오랫동안 꾸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해서 운영해 왔지만 그 성능이나 재원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K239라고 하는 현무 미사일은 약 1,500여 기 정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의 무기 체계,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투기와 같은 이런 항공기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무기 체계 이 항공력은 북한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항공기 보유 수 그리고 전투기의 성능에 이르기까지 이런 항공기 기체의 모든 성능과 보유 수량마저도 충분히 우리가 제공권을 확보하고 항공력을 압도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해군력에 있어서 함정 분야는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해군 함정 중에 이제 잠수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분류할 때 잠수함은 태생적으로 공격 무기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주변 국가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하고 잠수함 개발 연구를 하면 주변의 인접 국가들이 긴장을 해요. 근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보유 수량이 우리보다는 좀 많아요.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고 그러니까 그 성능이나 사실 우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 어찌됐든 함정 보유 수량이나 북한의 이런 해상 무기 체계에 의한 위협이나 고발 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 누가 이길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북한의 어떤 도발은 사실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항상 도발을 해왔어요. 이제 그 시기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그 도발의 수위와 빈도 그리고 그 강도를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순진한 동화 속의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현대전은요.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날 겁니다. 이른바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만으로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쟁의 시작과 끝이 이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초단기전으로 아마 전쟁 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를 것이다. 50계열의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자동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군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한미 당국의 현행 작전 계획상으로는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약 1만 5천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요. 48시간 동안 북한 전역에 이른바 토마호크 미사일 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겠죠. 결국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적 지도부를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양의 주석궁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또 상계되어 있는 다양한 공군 기지나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핵 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이나 또는 핵 발사 시설, 생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생화학 무기의 보관 시설, 핵심 표적들을 1만 5천 발이라고 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퍼붓게 되면 이제 48시간 이후에 미군과 한국군 지상 병력이 기동화되어 있는 지상군들이 48시간 뒤에는 이북으로 우리는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 단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다.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인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일종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북한을 침범하거나 북한을 먼저 공격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에 의한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데 군사학에서는 공자, 즉 공격하는 자와 방자 방어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방자는 공자에 비해서 항상 불리해요. 근데 우리는 불리한 입장이죠. 무슨 얘기냐? 휴전선 인근에 북한의 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이제 300mm 방사포를 비롯한 화력 투발 체계들 만약인데 북한이 기습적으로 휴전선 일대에 있는 방사포를 일제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래서 서울 상공에 이 방사포를 발사하는 순간 300mm 방사포는요 경북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사정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일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고 대전 이남과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이른바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건데 단 한 발의 방사포가 포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최근에 또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최근에 공개했죠. 대형 방사포, 그래서 이른바 괴물 방사포라고 하는데 사정거리가 무려 600km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사실은 남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남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의 이런 방사포 부대, 그 다음에 또 가정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사실 우리가 이제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단 1%의 가정만으로도 우린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최소 60기에서 7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 핵무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핵투발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핵투발 수단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화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초장사정화 그리고 초정밀화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 내에 이제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저장소와 그런 연구소가 북한 전역에 약 한 22억 원 내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량 살상 무기죠. 핵무기와 더불어 생화학 무기.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에
특수전 부대가 있어요. 20만 명의 이런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 북한의 이제 비대칭 전력 중에 이 특수부대는 전시가 되거나 우발 상황 시에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 깊숙이 침투를 해서 뭐 산업시설을 파괴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도부의 어떤 군 주요 지휘부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인 암살을 시도하거나 군수 물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라든가, 그다음에 군 시설들, 그리고 또 사실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밀집 지역에 대한 일종의 이제 테러의 속성과 유사한 그러한 형태의 특작 부대의 특작 활동들, 이런 특수전 부대에 대한 운용, 이러한 2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없었으면 하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장기전보다는 단기전 내지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보다는 어떤 효과 기반의 작전이나 또는 이런 효율성 또는 효과성에 기반을 둔 작전 수행을 통해서 그런 전쟁의 흐름이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현행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 대응과 그리고 이런 군사적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떠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 육성에 구독자분들과 일본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